예,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기료 절감에 대한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 조금 좀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지금 사실 전기 요금은 상당히 뭐 크게는 오르지 않았지만 계속 이제 인상된다는 이런 뉴스들이 좀 많이 좀 나오고 있는 시대에서 뭐 전기는 뭐 개인뿐만 아니고 사무실, 뭐 공장 아니면 또 사회 각종 시설에 아니면 우리 인간의 그 필수품이자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데 전기료가 이제 기본적으로 지출 비용이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좀 절감되었으면 하는 마음은 참 누구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기료 절감을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이걸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이해 시간이 좀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첫 번째 전기는 이제 가정용, 그 다음에 일반용, 산업용, 뭐 이제 그 외에 이제 농사용 뭐 등등 있는데 일단 전기 있어서 첫 번째는 이제 가정용 전기, 이제 가정용 전기 요금을 이렇게 줄이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들도 노하우들이 있는데 뭐 그걸 좀 본다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뭐 컴퓨터라든지 여러 가지 전자제품을 이렇게 이제 콘센트에다가 이렇게 온 시켜 놓고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이걸 이제 뭐 멀티탭형 대기 전력 차단 장치라고 하는데 어, 여기에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온을 한 상태에서 실제적으로 사용을 이렇게 할 때 전기를 막상 그 전자제품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이런 대기 전력이 이미 여기까지 와 있기 때문에 가정 에너지 한 10% 정도가 항상 이렇게 좀 없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가정의 전기요금을 한 5만 원, 4만 원 정도 생각한다면 월 한 4천 원 정도 내가 컴퓨터를 사용하고 컴퓨터만 오프 시키는 게 아니고 이 멀티탭도 만약에 오프를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전 가전제품을 이용한다면 한 달에 한 10% 정도 전기 가정에서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어떤 가전제품을 살 때 에너지 어떤 소비 효율 1등급부터 보통 5등급까지 되어 있는데 1등급 제품하고 한 3, 4등급의 제품이 한 30% 정도의 전기 어떤 소모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왕 구입을 한다면 1등급, 2등급 제품을 구입하는 것도 전기 절감 효과적인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가정용 전기에서 상당부를 차지하는 게 사실 에어컨인데 지금 현재는 이제 날씨가 춥기 때문에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지만 뭐 요즘은 한 4월 달부터도 벌써 날이 어, 좀 덥기 시작하기 때문에 사실 에어컨이 좀 필요한 이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에어컨을 틀 때 더운 어떤 공간에 바로 에어컨을 이렇게 틀 때 하고 1차적으로 한 2분에서 3분 정도 환풍을 하고 틀 때 하고도 벌써 한 10%, 15% 정도 에너지 소비를 좀 절감시킬 수 있고 또 만약에 에어컨을 좀 장기간 사용을 해야 된다면 음, 그 에어컨의 그 찬 기운만으로 냉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풍기하고 함께 사용한다면 더욱더 전기 1도 정도 더 온도를 올려서 에어컨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전기 사용량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뭐 요거는 지금 뭐 거의 전 국민적으로 대부분 다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이제 그리고 또 한 개는 우리가 이제 조명 기구가 보통 백열 램프, 형광 램프, 그다음에 요즘 LED 램프 있는데 옛날에는 거의 다 이제 백열 램프에서 형광 램프 쪽으로 많이 좀 이전되었고 또 최근에 어떤 오피스텔에 보면 이제 LED 램프를 설치하기 시작하는데 전기의 어떤 사용으로 따지면 LED 램프가 훨씬 더 전기 사용이 작기 때문에 만약에 신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 세로 조명기구를 설치할 때는 LED 램프를 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어컨하고 전기 청소기, 이 필터가 이렇게 막혀 있을 때 좀 에너지에 비해서 효율이 훨씬 더 어, 약하기 때문에 최대한 청소를 주기적으로 하라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어, 지금 냉장고가 보통 필요해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보관용으로도 많이 좀 사용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어, 냉장고에 조금 비고 있을수록 그 에너지 효율이 높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춥거나 덥고 할 때 이 에어컨이나 아니면 난방기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보통 뭐 집에 어떤 단열이 100% 정도 잘 되어 있는 곳이면 문제가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 된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커튼이나 그다음 한여름에는 어떤 블라인드 그다음에 어떤 겨울에는 문풍지를 활용해서도 한 5%, 10% 정도 그 에너지 효율이 올라간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단열이 조금 완벽하지 않는 곳에서는 커튼과 블라인드, 그 다음에 문풍지를 적극 활용하는 게 어, 에너지 절감에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페이지부터 먼저 우리가 보통 전기를 이제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그 다음에 가로등용 이렇게 지금 할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총 전기 사용에 있어서 주택용 한 15%, 일반용이 한 25%, 그 다음에 지금 산업용이 한 54.5% 훨씬 좀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를 이루고 있는데 보통 이제 주택용보다 이렇게 산업용이 상대적으로는 전기가 조금 저렴한 이런 편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주택용이든 일반용이든 산업용이든 전기요금 이렇게 이제 영수증을 우리가 매달 이렇게 뭐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 하는데 우리가 조금 한번 이제 유심히 좀 볼 필요가 있는 게 이제 전기 절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영수증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것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전기요금 영수증에 보면 제일 첫 줄에 기본요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전력양 요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사용한 요금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에 상관없이 기본 요금이 책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전력양 요금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기본 요금은 자 조금 더 한 다음에 요 영수증에 보면 저 오른쪽 상단에 보면 이제 일반용 이 영수증입니다. 아마 어떤 가게 영수증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용 뒤에 뭐, 뭐 값이라도 써놓고 1이라도 써놓고 여러 가지 숫자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요금을 어떤 요금을 선택하느냐 하는 이제 요금 선택 곱하기 이제 피크 전력이라는 게 있는데 그 두 가지를 곱한 게 이제 기본 요금이고 이제 사용 요금은 몇 킬로와트를 한 달 동안 사용했느냐 하는 건데 전기는 똑같은 1킬로와트를 사용했을 때 두 가지 경우에 따라서 요금에 조금 그러니까 1킬로와트가 10원일 수도 있고 15원일 수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심야에 사용을 했느냐 우리가 이제 경부와 중부와 최대부하라고 하는데 시간대별로 그러니까 심야에 썼을 때는 1킬로와트 가격이 조금 저렴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는 이제 그 다음 저렴하고 우리가 활동하는 어떤 낮 시간에는 조금 상대적으로는 조금 1kW가 좀 비싸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개는 또 전기를 전 국가적으로 어떤 관리의 대상이다 보니까 전기를 많이 써서 어떤 전기 수요를 좀 조절해야 될 시점이 여름하고 겨울입니다. 여름에는 에어컨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전기 사용량이 엄청 늘어나고 겨울철에는 각종 어떤 난방기 때문에 전기 사용량이 이제 증가합니다. 그래서 뭐 원자력이든 무슨 수력 발전이든 풍력이든 전기를 공급하는 시설을 무제한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하게 관리가 필요해서 상대적으로 여름하고 겨울에는 1kW당 가격이 조금 더 지금 좀 비싸고 그 다음에 봄하고 가을은 좀 저렴합니다. 그래서 따지면 봄, 가을에 새벽에는 전기가 요금이 가장 저렴하겠죠. 1kW당. 그 다음에 여름하고 겨울에 낮 시간에는 어, 전기 요금 1kW당 가장 어떤 비싼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이렇게 공장 이런데
일반적으로 어떤 열로 어떤 적절한 온도를 한 500도 정도의 어떤 열기구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어떤 작업을 할 이럴 때는 보통 대표님이 뭐 새벽에 한 4시쯤 이렇게 출근을 하셔가지고 기본적으로 사용돼야 될 전기를 그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심야 전기가 저렴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전기 요금을 절감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어떤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 이제 이렇게 기본 요금과 전력약 요금이 정해지면 이제 이 요금 두 개 합계에다가 우리가 이제 전력 기반 기금이라고 3.7%가 부과가 됩니다. 아마 이 돈은 어떤 도서벽지 또 어떤 전기 시설을 하기 아주 어려운 곳에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아마 발생하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한 좀 분담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가세까지 해서 이제 당월 이제 요금이 책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요금 복지 할인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국가유공자, 장애인, 뭐 기초수급자, 뭐 차상위, 그 다음에 3자녀 이상의 가구, 그 다음에 대가족,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 시설에는 전기요금을 할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 어떤 기초수급자 이런 데는 한 8,000원 정도 지금 제가 할인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차 상위는 2,000원인가 할인이 되고 그다음에 세 자녀 이상 가구에는 월 12,000원 할인 뭐 등등 해서 이제 복지 할인을 통해서 이제 절감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일단 만약에 현재 본인이 일반 가정집에서 복지 할인을 받고 있지 않다면 한전에다가 연락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어떤 상태일 때는 연락을 하면 아마 그게 할인이 시작되고 보통 일반 주택 말고 이렇게 뭐 어떤 아파트일 경우에는 한전에도 연락하고 그다음에 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도 연락을 해서 이런 혜택을 좀 본다면 어떤 가정용 전기에서 조금이라도 할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봤던 것은 일반 이제 일반 영수증의 부분이고 이제 요거는 아마 지금 공장의 영수증 같은데 여기 보면 어, 여기 이제 위에 기본 요금 그 다음에 경부화 요금 해서 요 요금에 보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기본 요금이 이렇게 여기는 전기를 아주 이렇게 많이 쓰는 공장 같습니다. 기본 요금이 1,000만 원이고 경부화 이게 심야 시간에 여기 보면 58.1원 곱하기 83,412kW를 심야에 썼다 해서 이제 요금이 하고 요 단가가 지금 여름이다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58원, 100원, 뭐 191원 되어 있는데 봄하고 가을은요, 요 가격 단위가 조금 저렴하고 그 다음에 여름하고 겨울은 이 단위가 조금 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요금과 심야 시간, 그 다음에 아침 시간, 그 다음에 낮 시간 요걸 다 합해서 나온 요금에 아까 얘기한 대로 전력기금과 부가세를 하고 그 다음에 뭐 TV 수신료 등등 해서 요금이 이제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이야기한 대로 이제 일반 주택 전기요금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본인이 절감 행위를 해가지고 절감하는 방법 또 한 개는 국가에서 주는 복지 할인 혜택자인데도 혜택을 받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 혜택을 받도록 자기가 신고를 하고 하는 부분 이제 이런 절감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뭐 공장을 운영하거나 뭐 큰 오피스텔을 운영하시는 이런 분들은 좀 절감을 하고 싶은 어떤 이제 방법에 대해서 뭐 방법이 이제 대해서 많이 좀 관심이 있는데 이제 옛날에는 어떤 장치를 설치를 해가지고 뭐 피크 제어기라든지 여러 가지 장치를 설치를 해서 절감을 한 적이 있고 이제 최근에는 그런
장치 비용들이 좀 많이 부담이 되고 하기 때문에 또 실제적으로 장치로서는 절감이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요금 선택 요금제를 잘 바꾸어 가지고 절감을 하는 것이 요즘 어떤 추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 요금제는 자기가 쓰는 요금 패턴을 잘 분석해서 자기한테 가장 맞는 요금제를 선택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절감을 일으키는 것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이러한 어떤 어, 전기 절감 어떤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보통 이제 일반용이나 산업용 중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형태 아니면 선택 요금제가 잘 이루어진 곳도 있지만은 상당히 어떤 자기 몸에 안 맞는 그러한 요금제로 아니면 그런 선택 요금제로 그냥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지금까지 계속 있었던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자기한테 맞는 요금제로 좀 바꿔주는 걸 우리가 이제 전기 절감 컨설팅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시간에 이제 그 컨설팅을 다 이야기하기는 좀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있다까지는 제가 말씀을 하겠습니다. 지금 뭐 가정용뿐만 아니고 이제 전기 요금은 항상 어떤 고정 비용으로 매달 이렇게 이제 지출이 되는데, 뭐 가정용에서 전기에 부담이 되겠지만 특히 이제 공장, 특히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5%에서 한 7% 정도 제조 원가에 그 정도 전기 전력비가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요즘 뭐 제조업에서 단기 순 이익률이 점점 하락해서 한 10% 시대에서 한 5% 시대에서 지금은 한 3% 시대 정도까지로 많이 지금 이익률 자체가 좀 하락하고 있는데 제조원가의 한 5%에서 7%를 전력비가 차지하기 때문에 만약 전기료가 절감이 된다면 사실은 매출 상승을 통한 이익의 어떤 확대와 거의 똑같은 효과를 좀 볼 수 있다. 그래서 고정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것은 조금 요즘 같은 어떤 불경기에 거의 좀 제조하시는 분들의 좀 대표적인 어떤 생각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이제 아까 얘기한 이제 전력비 절감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선택 요금제가 잘 되었는지 아니면 또 공장의 환경이 어떤지 막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어떤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얼마만큼 절감이 된다 하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절감되는 경우 또 조금 작게 절감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전기 이런 컨설팅을 해서 평균적으로 어떤 절감이 좀 해당되는 업체일 경우에는 어떤 이게 진행되었을 때와 되었지 않았을 때를 비교를 하면 평균 한 20% 정도의 어떤 좀 절감의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진행을 했던 어떤 사례들인데 한 21%, 뭐 15%, 뭐 19%막 이렇게 지금 절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게 전기를 절감을 하는 것은 매월 지출의 어떤 고정비를 낮추는 것이고 일반 뭐 주택일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이렇게 본인의 어떤 생활 태도를 전기가 절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9가지의 생활 태도로 좀 바꾸는 거.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현재 자기가 복지 할인의 혜택이 가능한데도 아직까지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신청을 해서 추가로 한 8,000원에서 12,000원 정도의 혜택을 보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용 또는 어떤 산업용 전기를 쓰는 만약에 대표분이시라면 물론 가능하면 낮 시간보다는 심야의 전기를 쓰면 여기 좀 1kW당 사용이 줄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절감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는 여름하고 겨울주 전기의 킬로와트당 단가가 더 세기 때문에 최대한 그 시간에 대한 사용을 좀 축소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만약에 또 뭐 항상 심야에만도 일을 할 수가 없고 주로 일은 낮 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만큼 또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럴 때는 내가 선택한 요금 아니면 내가 쓰고 있는 전기의 패턴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조금 상담을 받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처를 한다면 어떤 절감을 좀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전력산업기반기금 매달 영수증에 전기요금의 3.7%를 이렇게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요 위에 그림은 제가 전기요금 영수증에 보면 이렇게 청구 내역하고 고객 사항이 나오는 그 위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력산업기반기금 이 3.7% 이제 부과가 되는데 이제 중소기업 어떤 육성법이 뭐 등등에 따라서 창업으로부터 해서 3년 동안에 내가 납부를 했다면 그것은 다시 내가 이제 환급 신청을 하면 다시 이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단, 그 시효는 이제 한 5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옛날 영수증에는 여기 없었는데 지금은 영수증에는 뭐 가정용이든 뭐 산업용이든 어느 영수증에도 여기 이제 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은 매달 납부할 수밖에 없지만은 이제 창업 한 3년 동안 내가 납부한 경우에는 이렇게 돼서 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를 준다 하는 건데 이제 아까 얘기한 중소기업 육성법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하는데 조금 이제 아쉬운 거는 이게 이렇게 무한정 그 3년 동안의 시간을 주는 게 아니고 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5년 이내에 5년도 만약에 지났다면 창업에서 3년이 되었고 또 끝 날로부터 해서 5년이면 총 창업한 지 8년이 지난 이후에 나 이거 하고 싶다고 신청을 하면 이미 이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환급이 조금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 사실 이 이야기를 혹시 이제 중소기업 이렇게 대표님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이렇게 영수증이 매달 이렇게 적혀 있는데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 그러니까 유심히 안 봐가지고 뭐 시간을 이제 이렇게 뭐 지나서 좀 아쉬워하는 분도 있고 한데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인데도 좀 이제 환급을 좀 다 받았으면 좀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시효가 이제 5년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아직 그 신청이 가능한 업체가 있고 신청이 안 되는 업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면제 이제 신청은 뭐 거기 이제 한전 홈페이지 가면 어떻게 되는지 다 상세히 이제 나와 있고 지금 조건이 이제 우리가 제조업은 산업분류표에 이제 C 뭐 25번, C 뭐 28, 뭐 이렇게 지금 C로 시작되는 기업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본금이 이제 80억 이하여야 되고 이게 이제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어떤 거기 때문에 이렇게 대기업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서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업은 우리가 뭐 R&D를 할 때나 뭐 여러 가지 뭐 융자를 할 때도 창업의 시기는 그 앞에 만약에 개인 사업자를 하다가 만약 포괄 양수도로 해서 만약 법인 진학을 했다면 그 창업이 이제 법인 시작 시점이 아니고 이제 첫 창업했던 개인 사업자부터 하기 때문에 이좀 창업에 대한 그러니까 이 중소기업 육성법에 나와 있는 창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떤 데는 내가 창업한 지 얼마 안 되는데라고 하지만은 그 지금의 사업 이전에 똑같은 사업을 이어왔다면 이제 그 부분은 좀 해당이 좀 안 됩니다. 이제 이렇게 볼 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제조업이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기업이 만약에 뭐 이전 똑같은 사업으로 뭐 사업 짜이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한 3년 동안 내었던 전력기반기금은 시효 5년 내에서는 어느 정도 그, 면제 신청을 받아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어, 조금 이
컴퓨터가 좀 이제 그래서 이제 오늘 한글 이야기를 정리한다면 전기 절감은 사실 그게 가정용이든 일반용이든 산업용이든 어떤 전 국민들이 사실 필요로 하는 또 그런 어떤 고정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조금 당연한 이야기고 또 사실은 전기의 에너지를 줄인다는 것은 뭐 지구 온난화에도 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정에서는 아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뭐 또 대기 진력 그 다음에 등등 해서 한 7, 8가지의 오늘 이야기했던 어, 대기 진력 그 다음에 소비 효율 그 다음에 에어컨의 어떤 적정한 온도 그 다음에 이제 LED 램프 사용 그 다음에 어떤 어, 전기 청소기나 등등의 어떤 필터 청소 그 다음에 좀 냉장고에 지나친 물건을 넣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커튼이나 어떤 블라인드를 활용하는 뭐 등등 이러한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온 대로 어떤 복지 할인 제도가 이미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해당이 된다면 복지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의 전기 요금이 이제 일반이나 이렇게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전력 요금이 시간대별로 아까 예를 들어 새벽이나 아니면 아침에는 조금 저렴하기 때문에 시간에 1kW당 단가가 좀 저렴한 시간대에 가능 전기를 쓸 수 있다면 대체할 수 있다면 그때 쓰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요금의 단가의 차이 뭐이 정도를 좀 이해한다면 조금이라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내가 전기 요금을 좀 줄일 수 있다면 내가 쓰고 있는 어떤 요금의 선택 요금의 패턴이 내 환경에 내 사용에 잘 어울리는지 그건 조금 좀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서 거기에 좀 만약에 부적합하게 사용하고 있다면 지금 의외로 지금 비싼 요금제 아니면 조금 낭비되는 요금제 또는 내 몸에 안 맞는 요금제에서 내 몸에 맞는 요금제 내 사용 패턴에 어울리는 요금제로 좀 전환을 한다면 어, 좀 절감이 될 수 있고 특히 이제 제조 공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전기가 제조 원가의 한 5%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확인해보고 좀 찾아보는 것은 어찌 보면 매출 성장에 버금갈 정도로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일 마지막으로 창업 3년 내에 제조업이라면 이제 제조 중소기업이라면 창업 3년간 납부했던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자기가 환급을 좀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끝나기 전에 시효 5년 안에 환급을 신청을 해서 조금이라도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이것도 하나의 어떤 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기 요금이 이제 4월달 뭐 선거 때문에 올린다고 한전에서 발표를 했다가 아마 선거 앞두고 좀 여러 가지 공공요금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많이 부담이 됐는지 지금 억누르고 있는데 아마 전기요금의 어떤 상승은 좀 불가피한 좀 시대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용, 일반용, 산업용의 전기 절감을 위한 자기들의 어떤 행동 이런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어떤 가계의 지출, 그다음에 어떤 뭐 회사의 지출을 조금이라도 줄 수 있는 좀 지혜로운 행동이 아닌가 해서 계속 그 방법이 무엇인가를 앞으로 계속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전기 절감에 대한 이해 이 시간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전 생각을 안 하고 있던 걸 네.
이익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조금씩 떼가는 이런 개념이니까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좀 부담이 없어서 이제 저는 이제 이제 지금 월말쯤 오면 제가 이때까지 진행한 업체들 그러면 저기 해서 절감하기 예. 일단 요거 한 30분 하고 제가 두 분 예. 마음껏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영주. 네, 이거 좀 해드릴게요. 네. 아, 이거 먼저 주셔야 되는데. 아, 그래요? 네. 그리고 현찰을 드릴게요. 아, 현찰은요? 네. 아, 현찰 있으세요? 이렇게 해드리면 현찰. 제가 바로. 네. 저는 아직도 이 뭐냐 라이트가 라이트가 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네. 보면 앞이 잘 안 보이고 요즘 라이트가 이렇게 눈 안 부시는 거 있다는데 여기는 좀 제가 볼 때 좀 아직도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 전기료 절감에 대한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 조금 좀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지금 사실 전기 요금은 상당히 뭐 크게는 오르지 않았지만 계속 이제 인상된다는 이런 뉴스들이 좀 많이 좀 나오고 있는 시대에서 뭐 전기는 뭐 개인뿐만 아니고 사무실, 뭐 공장 아니면 또 사회 각종 시설에 아니면 우리 인간의 그 필수품이자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데 전기료가 이제 기본적으로 지출 비용이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좀 절감되었으면 하는 마음은 참 누구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기료 절감을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이걸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이해 시간이 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전기는 이제 가정용, 그 다음에 일반용, 산업용, 뭐 이제 그 외에 이제 농사용 뭐 등등 있는데 일단 전기 있어서 첫 번째는 이제 가정용 전기 이제 가정용 전기 요금을 이렇게 줄이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들도 노하우들이 있는데 뭐 그걸 좀 정리해 본다면 첫 번째는 우리가 뭐 컴퓨터라든지 여러 가지 전자제품을 이렇게 이제 콘센트에다가 이렇게 온 시켜 놓고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이걸 이제 뭐 멀티탭형 대기 전력 차단 장치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온을 한 상태에서 실제적으로 사용을 이렇게 할 때 전기를 막상 그 전자제품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이런 대기 전력이 이미 여기까지 와 있기 때문에 가정 에너지 한 10% 정도가 항상 이렇게 좀 없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가정 전기요금을 한 5만 원, 4만 원 정도 생각한다면 월 한 4천 원 정도 내가 컴퓨터를 사용하고 컴퓨터만 오프 시키는 게 아니고 이 멀티탭도 만약 오프를 시킨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전 가전제품을 이용한다면 한 달에 한 10% 정도 전기 가정에서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어떤 가전제품을 살 때 에너지 어떤 소비 효율 1등급부터 보통 이제 5등급까지 되어 있는데 1등급 제품하고 한 3, 4등급의 제품이 한 30% 정도의 전기 어떤 소모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왕 구입을 한다면 1등급, 2등급 제품을 구입하는 것도 전기 절감 효과적인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가정용 전기에서 상당부를 차지하는 게 사실 에어컨인데 지금 현재는 이제 날씨가 춥기 때문에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지만 뭐 요즘 한 4월 달부터도 벌써 날이 좀 덥기 시작하기 때문에 사실 에어컨이 좀 필요한 이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에어컨을 틀 때 더운 어떤 공간에 바로
에어컨을 이렇게 틀 때 하고 1차적으로 한 2분에서 3분 정도 환풍을 하고 틀 때 하고도 벌써 한 10%, 15% 정도 에너지 소비를 좀 절감시킬 수 있고 또 만약에 에어컨을 좀 장기간 사용을 해야 된다면 그 에어컨의 그 찬 기운만으로 냉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풍기하고 함께 사용한다면 더욱더 전기 1도 정도 더 온도를 올려서 에어컨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예, 전기 사용량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뭐 요거는 지금 뭐 거의 전 국민적으로 대부분 다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이제 그리고 또 한 개는 우리가 이제 조명 기구가 보통 백일 램프, 형광 램프, 그다음에 요즘 LED 램프 있는데 옛날에는 거의 다 이제 백일 램프에서 형광 램프 쪽으로 많이 좀 이전되었고 또 최근에 어떤 오피스텔에 보면 이제 LED 램프를 설치하기 시작하는데 전기의 어떤 사용으로 따지면 LED 램프가 훨씬 더 전기 사용이 작기 때문에 만약에 신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 조명기구를 설치할 때는 LED 램프를 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어컨하고 전기 청소기, 이 필터가 이렇게 막혀 있을 때 어떤 에너지에 비해서 효율이 훨씬 더 약하기 때문에 최대한 청소를 주기적으로 하라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냉장고가 보통 필요해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보관용으로도 많이 좀 사용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어, 냉장고에 조금 비고 있을수록 그 에너지 효율이 높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춥거나 덥고 할 때 이 에어컨이나 아니면 난방기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보통 뭐 집에 어떤 단열이 100% 정도 잘 되어 있는 곳이면 문제가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 된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커튼이나 그다음 한여름에는 어떤 블라인드 그다음에 어떤 겨울에는 문풍지를 활용해서도 한 5%, 10% 정도 그 에너지 효율이 올라간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단열이 조금 완벽하지 않는 곳에서는 커튼과 블라인드, 그 다음에 문풍지를 적극 활용하는 게 어, 에너지 절감에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페이지부터 먼저 우리가 보통 전기를 이제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그 다음에 가로등용 이렇게 지금 할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총 전기 사용에 있어서 주택용 한 15%, 일반용이 한 25%, 그 다음에 지금 산업용이 한 54.5% 훨씬 좀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를 이루고 있는데 보통 이제 주택용보다 이렇게 산업용이 상대적으로는 전기가 조금 저렴한 이런 편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주택용이든 일반용이든 산업용이든 전기요금 이렇게 이제 영수증을 우리가 매달 이렇게 뭐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 하는데 우리가 조금 한번 이제 유심히 좀 볼 필요가 있는 게 이제 전기 절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영수증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것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전기요금 영수증에 보면 제일 첫 줄에 기본요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전력양 요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사용한 요금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기는 기본적으로 사용에 상관없이 기본 요금이 책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전력양 요금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기본 요금은 자 조금 더 한 다음에 요 영수증에 보면 저 오른쪽 상단에 보면 이제 일반용 이 영수증입니다. 아마 어떤 가게 영수증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용 뒤에 뭐 값이라도 써놓고 1이라도 써놓고 여러 가지 숫자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요금을 선택하느냐 하는 이제 요금 선택 곱하기 이제 피크 전력이라는 게 있는데 그 두 가지를 곱한 게 이제 기본 요금이고 이제 사용 요금은 몇 킬로와트를 한 달 동안 사용했느냐 하는 건데 전기는 똑같은 1킬로와트를 사용했을 때
두 가지 경우에 따라서 요금에 조금, 그러니까 1kW가 10원일 수도 있고 15원일 수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심야에 사용을 했느냐. 우리가 이제 경부와 중부와 최대 부하라고 하는데 시간대별로, 그러니까 심야에 썼을 때는 1kW 가격이 조금 저렴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는 이제 그 다음 저렴하고, 우리가 활동하는 어떤 낮 시간에는 조금 상대적으로는 조금 1kW가 좀 비싸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개는 또 전기를 전 국가적으로 어떤 관리의 대상이다 보니까 전기를 많이 써서 어떤 전기 수요를 좀 조절해야 될 시점이 여름하고 겨울입니다. 여름에는 에어컨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전기 사용량이 엄청 늘어나고, 겨울철에는 각종 어떤 난방기 때문에 전기 사용량이 이제 증가합니다. 그래서 뭐 원자력이든 무슨 수력 발전이든 풍력이든 전기를 공급하는 시설을 무제한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하게 관리가 필요해서 상대적으로 여름하고 겨울에는 1kW당 가격이 조금 더 지금 좀 비싸고, 그 다음에 봄하고 가을은 좀 저렴합니다. 그래서 따지면 봄, 가을에 새벽에는 전기가 요금이 가장 저렴하겠죠. 1kW당. 그 다음에 여름하고 겨울에 낮 시간에는 어, 전기 요금 1kW당 가장 어떤 비싼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이렇게 공장 이런데 일반적으로 어떤 열로 어떤 적절한 온도를 한 500도 정도의 어떤 열 기구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어떤 작업을 이럴 때는 보통 대표님이 뭐 새벽에 한 4시쯤 이렇게 출근을 하셔가지고 기본적으로 사용돼야 될 전기를 그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심야 전기가 저렴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전기 요금을 절감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어떤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기본 요금과 전력약 요금이 정해지면 이제 이 요금 두 개 합계에다가 우리가 이제 전력 기반 기금이라고 3.7%가 부과가 됩니다. 아마 이 돈은 어떤 도서벽지 또 어떤 전기 시설을 하기 아주 어려운 곳에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한 좀 분담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가세까지 해서 당월 이제 요금이 책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 요금 복지 할인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국가유공자, 장애인, 뭐 기초수급자, 뭐 차상위, 그 다음에 3자녀 이상의 가구, 그 다음에 대가족,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 시설에는 전기요금을 할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 어떤 기초수급자 이런 데는 한 8,000원 정도 지금 제가 할인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차 상위는 2,000원인가 할인이 되고, 그다음에 세 자녀 이상 가구에는 월 12,000원 할인 뭐 등등 해서 이제 복지 할인을 통해서 이제 절감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일단 만약에 현재 본인이 일반 가정집에서 복지 할인을 받고 있지 않다면 한전에다가 연락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어떤 상태일 때는 연락을 하면 아마 그게 할인이 시작되고, 보통 일반 주택 말고 이렇게 뭐 어떤 아파트일 경우에는 한전에도 연락하고, 그 다음에 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도 연락을 해서 이런 혜택을 좀 본다면 어떤 가정용 전기에서 조금이라도 할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봤던 것은 일반 영수증의 부분이고, 이제 요건 아마 지금 공장의 영수증 같은데, 여기에 보면 여기 이제 위에 기본 요금, 그 다음에 경부화 요금 해서 요 요금에 보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기본 요금이 이렇게 여기는 전기를 아주 이렇게 많이 쓰는 공장 같습니다. 기본 요금이 1,000만 원이고,
경부와 이 심야 시간에 여기 보면 58.1원 곱하기 83,412kW를 심야에 썼다 해서 이제 요금이 하고 요 단가가 지금 여름이다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58원, 100원, 뭐 191원 되어 있는데 봄하고 가을은요, 요 가격 단위가 조금 저렴하고 그 다음에 여름하고 겨울은 이 단위가 조금 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요금과 심야 시간, 그 다음에 아침 시간, 그 다음에 낮 시간 요걸 다 합해서 나온 요금에 아까 얘기한 대로 전력기금과 부가세를 하고 그 다음에 뭐 TBC 수신료 등등 해서 요금이 이제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이야기한 대로 이제 일반 주택 전기요금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본인이 절감 행위를 해가지고 절감하는 방법 또 한 개는 국가에서 주는 복지 할인 혜택자인데도 혜택을 받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 혜택을 받도록 자기가 신고를 하고 하는 부분 이제 이런 자 절감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뭐 공장을 운영하거나 뭐 큰 오피스텔을 운영하시는 이런 분들은 좀 절감을 하고 싶은 어떤 이제 방법에 대해서 뭐 방법이 이제 대해서 많이 좀 관심이 있는데 이제 옛날에 어떤 장치를 설치를 해가지고 뭐 피크 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치를 설치를 해서 절감을 한 적이 있고 이제 최근에는 그런 장치 비용들이 좀 많이 부담이 되고 하기 때문에 또 실제적으로 장치로서는 절감이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요금 선택 요금제를 잘 바꾸어 가지고 절감을 하는 것이 요즘 어떤 추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 요금제는 자기가 쓰는 요금 패턴을 잘 분석해서 자기한테 가장 맞는 요금제를 선택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절감을 일으키는 것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이러한 어떤 전기 절감 어떤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보통 이제 일반용이나 산업용 중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형태 아니면 선택 요금제가 잘 이루어진 곳도 있지만은 상당히 어떤 자기 몸에 안 맞는 그러한 요금제로 아니면 그런 선택 요금제로 그냥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지금까지 계속 있었던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자기한테 맞는 요금제로 바꿔주는 걸 우리가 이제 전기 절감 컨설팅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시간에 이제 그 컨설팅을 다 이야기하기는 좀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있다까지는 제가 말씀을 하겠습니다. 지금 뭐 가정용뿐만 아니고 이제 전기 요금은 항상 어떤 고정 비용으로 매달 이렇게 이제 지출이 되는데 물론 가정용에서 전기에 부담이 되겠지만 특히 이제 공장 특히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5%에서 한 7% 정도 제조 원가에 그 정도 전기 전력비가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요즘 뭐 제조업에서 단기 순 이익률이 점점 하락해서 한 10% 시대에서 한 5% 시대에서 지금은 한 3% 시대 정도까지로 많이 지금 이익률 자체가 좀 하락하고 있는데 제조원가의 한 5%에서 7%를 전력비가 차지하기 때문에 만약 전기료가 절감이 된다면 사실은 매출 상승을 통한 이익의 어떤 확대와 거의 똑같은 효과를 좀 볼 수 있다. 그래서 고정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것은 조금 요즘 같은 어떤 불경기에 거의 좀 제조하시는 분들의 좀 대표적인 어떤 생각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전력비 절감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선택 요금제가 잘 되었는지 아니면 또 공장의 환경이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어떤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얼마만큼 절감이 된다 하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절감되는 경우 또 조금 작게 절감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전기 컨설팅을 해서 평균적으로 어떤 절감이 좀 해당되는 업체일 경우에는
어떤 이게 진행되었을 때와 되었지 않았을 때를 비교를 하면 평균 한 20% 정도의 어떤 좀 절감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진행을 했던 어떤 사례들인데 한 21%, 뭐 15%, 뭐 19%막 이렇게 지금 절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게 전기를 절감을 하는 것은 매월 지출의 어떤 고정비를 낮추는 것이고 일반 뭐 주택일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이렇게 본인의 어떤 생활 태도를 전기가 절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9가지의 생활 태도로 좀 바꾸는 거.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현재 자기가 복지 할인의 혜택이 가능한데도 아직까지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신청을 해서 추가로 한 8,000원에서 12,000원 정도의 혜택을 보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용 또는 어떤 산업용 전기를 쓰는 만약에 대표분이시라면 물론 뭐 가능하면 낮 시간보다는 심야의 전기를 쓰면 여기 좀 1kW당 사용이 줄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절감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는 여름하고 겨울주 전기의 킬로와트당 단가가 더 세기 때문에 최대한 그 시간에 대한 사용을 좀 축소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만약에 또 뭐 항상 심야에만도 일을 할 수가 없고 주로 일은 낮 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만큼 또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럴 때는 내가 선택한 요금 아니면 내가 쓰고 있는 전기의 패턴이 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조금 상담을 받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처를 한다면 어떤 절감을 좀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전력산업기반기금 매달 영수증에 전기요금의 3.7%를 이렇게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요 위에 그림은 제가 전기요금 영수증에 보면 이렇게 청구 내역하고 고객 사항이 나오는 그 위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력산업기반기금 이 3.7% 이제 부과가 되는데 이제 중소기업 어떤 육성법이 뭐 등등에 따라서 창업으로부터 해서 3년 동안에 내가 납부를 했다면 그것은 다시 내가 이제 환급 신청을 하면 다시 이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단, 그 시효는 이제 한 5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옛날 영수증에는 여기 없었는데 지금은 영수증에는 뭐 가정용이든 뭐 산업용이든 어느 영수증에도 여기 이제 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은 매달 납부할 수밖에 없지만은 이제 창업 한 3년 동안 내가 납부한 경우에는 이렇게 돼서 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를 준다 하는 건데 이제 아까 이제 중소기업 육성법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하는데 조금 이제 아쉬운 거는 이게 이렇게 무한정 그 3년 동안의 시간을 주는 게 아니고 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5년 이내에 5년도 만약에 지났다면 창업에서 3년이 되었고 또 끝날로부터 해서 5년이면 총 창업한 지 8년이 지난 이후에 나 이거 하고 싶다고 신청을 하면 이미 이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환급이 조금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이야기를 혹시 이제 중소기업 이렇게 대표님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이렇게 영수증이 매달 이렇게 적혀 있는데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 그러니까 유심히 안 봐가지고 뭐 시간을 이제 이렇게 뭐 지나서 좀 아쉬워하는 분도 있고 한데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인데도 좀 이제 환급을 좀 다 받았으면 좀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시효가 이제 5년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아직 그 신청이 가능한 업체가 있고 신청이 안 되는 업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면제 이제 신청은 뭐 거기 이제 한전 홈페이지 가면 어떻게 되는지 다 상세히 이제 나와 있고 지금 조건이 이제 우리가 제조업은 산업분류표에 이제 C 뭐 25번, C 뭐 28 몇 이렇게 지금 C로 시작되는 기업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본금이 이제 80억 이하여야 되고, 이게 이제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어떤 거기 때문에 이렇게 대기업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서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업은 우리가 뭐 R&D를 할 때나 뭐 여러 가지 뭐 융자를 할 때도 창업의 시기는 그 앞에 만약에 개인 사업자를 하다가 만약 포괄 양수도로 해서 만약 법인 진학을 했다면 그 창업이 이제 법인 시작 시점이 아니고 이제 첫 창업했던 개인 사업자부터 하기 때문에 이 좀 창업에 대한 그러니까 이 중소기업 육성법에 나와 있는 창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어떤 데는 내가 창업한 지 얼마 안 되는데라고 하지만은 그 지금의 사업 이전에 똑같은 사업을 이어왔다면 이제 그 부분은 좀 해당이 좀 안 됩니다. 이제 이렇게 볼 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제조업이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기업이 만약에 뭐 이전 똑같은 사업으로 뭐 사업자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한 3년 동안 내었던 전력기반기금은 시효 5년 내에서는 어느 정도 그, 면제 신청을 받아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조금 이 컴퓨터가 좀 웃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오늘 한글 이야기를 정리한다면 전기 절감은 사실 그게 가정용이든 일반용이든 산업용이든 어떤 전 국민들이 사실 필요로 하는 또 그런 어떤 고정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좀 당연한 이야기고 또 사실은 전기의 에너지를 줄인다는 것은 뭐 지구 온난화에도 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정에서는 아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어떤 대기 진력, 그 다음에 등등 해서 한 7, 8가지의 오늘 이야기했던 대기 진력, 그 다음에 소비 효율, 그 다음에 에어컨의 어떤 적정한 온도, 그 다음에 이제 LED 램프 사용, 그 다음에 어떤 어, 전기 청소기나 등등의 어떤 필터 청소, 그 다음에 좀 냉장고에 지나친 물건을 넣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커튼이나 어떤 블라인드를 활용하는 뭐 등등 이러한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온 대로 어떤 복지 할인 제도가 이미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해당이 된다면 복지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의 전기 요금이 이제 일반이나 이렇게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전력 요금이 시간대별로 아까 예를 들어 새벽이나 아니면 아침에는 조금 저렴하기 때문에 시간에 1kW당 단가가 좀 저렴한 시간대에 가능 전기를 쓸 수 있다면 대체할 수 있다면 그때 쓰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요금의 단가의 차이, 뭐 이 정도를 좀 이해한다면 조금이라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내가 전기 요금을 좀 줄일 수 있다면 내가 쓰고 있는 어떤 요금의 선택 요금의 패턴이 내 환경에 내 사용에 잘 어울리는지 그건 조금 좀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서 거기에 좀 만약에 부적합하게 사용하고 있다면 지금 의외로 지금 비싼 요금제 아니면 조금 낭비되는 요금제 또는 내 몸에 안 맞는 요금제에서 내 몸에 맞는 요금제 내 사용 패턴에 어울리는 요금제로 좀 전환을 한다면 어, 좀 절감이 될 수 있고 특히 이제 제조 공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전기가 제조 원가의 한 5%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확인해보고 좀 찾아보는 것은 어찌 보면 매출 성장에 버금갈 정도로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일 마지막으로 창업 3년 내에
제조업이라면 이제 제조 중소기업이라면 차후 3년간 납부해왔던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자기가 환급을 좀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끝나기 전에 12호 5년 안에 환급을 신청을 해서 조금이라도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이것도 하나의 어떤 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기 요금이 이제 4월달 뭐 선거 때문에 올린다고 한전에서 발표를 했다가 아마 선거 앞두고 좀 여러 가지 공공요금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많이 부담이 됐는지 지금 억누르고 있는데 아마 전기요금의 어떤 상승은 좀 불가피한 좀 시대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용, 일반용, 산업용의 전기 절감을 위한 자기들의 어떤 행동 이런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어떤 가계의 지출, 그다음에 어떤 뭐 회사의 지출을 조금이라도 줄 수 있는 좀 지혜로운 행동이 아닌가 해서 계속 그 방법이 무엇인가를 앞으로 계속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전기 절감에 대한 이해, 이 시간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